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나무 이해 나라 김태선 대표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탄소 예, 배출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뭐 대단한 얘기 아니었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은 언제부터 연구를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올해로 15년 차 되고요. 탄소 배출권. 네, 그래서 예전에 와. 그 2007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현대선물 재직 시절에 현대선물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아. 그 그룹의 오더가 저희 팀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그 시장에 대한 거 탄소 배출권 했고요. 시장. 그리고 음.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 초반부터 15년 전이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거래제도가 도입도 되기 전인 것 없었죠. 같은데요. 그래서 그죠? 그 당시에 13년도쯤 이명박 네. 정부 때 이제 녹색 성장과 예. 관련해서 이제 도입이 될까 했었는데 예. 2015년도에 도입이 됐죠. 아, 예. 와 정말 오래되셨군요. 이 책이 여러분 이 책이 저분이 쓰신 건데 출판사에서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절판 왜 절판했어요? 예. 너무 빨리 출근하는 바람에 네. 2009년에 나온 책이니까 한 10년 됐네요. 와, 인지부터 했어. 인지. 야 진짜 옛날 책이네. 야. 아. 정말 구하기 어려운 책. 예. 자, 탄소 배출권 시장이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수 매도가 서로 오가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예.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되게 이쪽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실 때 되게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단순하게 가격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예. 이쪽 시장은 제도하고 정책에 의해서 경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이 시장에 충격을 줄지 네. 그게 가격에 음. 어느 정도 오랫동안 영향을 줄지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네. 가격이 등락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접했던 그동안의 뭐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하고 좀 많은 예.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원유 가격이 오르던 내리든 예.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그 가격에 순응해서 샀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탄소 배출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른 시장하고 아주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잘 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원유 가격이 오르던 내리든 저는 그 가격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할 사야죠. 텐데 네. 저희가 휘발유 운전할 때 휘발유 값이 오르던 내리든 휘발유 안 나오면 어느 운전이 안 누구도 되니까. 불평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욕하면서 넣죠. 그렇죠. 근데 탄소 배출권 시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비싸면 네. 제가 그걸 감축할 수 있는 활동을 해서 그 부족한 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 다시 차라리 말씀드려서 저감 장치를 내가 예. 단다거나. 그러니까 감축 목표가 뭐 10이다. 네.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싸면 예. 10에 대한 것들을 시장에서 싼 가격에 사면 되는데 네. 만약에 이번처럼 뭐 100유로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10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내에 있는 그 감축 프로젝트들을 네. 100유로보다 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가 예. 고 ETS라는 그 사이클상 그 구조를 한번 보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유로까지 갔다는 얘기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네, 100유로 100유로가 비쌌단 때예요? 싼 때요? 그 여기서도 하나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인트로로 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그 2월 2일인가요? 그때가 98.45유로였거든요. 탄소 배출권은 한 주입니까? 아니면 뭐 한 개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1톤당 톤당. 그렇게 아, 1톤당? 되겠고요. 탄소 예. 배출권은 한 톤씩 거래된다 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유럽 시장에 이제 재미난 것들은 과징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100개를 정부로부터 할당을 받았고 예. 네. 정부에 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음. 만약에 제가
98개만 제출했습니다. 예. 그럼 2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톤에 10만 원의 과징금이 있어서 20만 원을 정부에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98유로까지 터치되면은 네. 2유로 차이 나는 과징금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 과징금이 톤당 100유로예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탄소 배출권의 매수세가 더 강해져서 100유로 이상이 넘게 되면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 아. 탄소 배출권을 101유로에 사면 바보네. 그러네. 그렇죠?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벌금 벌금 내고 내면 말지.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벌금. 야,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95유로쯤 되면 사면 안 되겠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아. 그 과징금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 톤당 10만 원이라는 네. 그 상단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켓의 가격이 거기에 근사하면은 좀 조정받거나 그렇겠네요.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상한 밴드가 있다. 벌금이 라는 딱 것들. 상한이 되겠네. 근데 그 벌금이 예를 들면 2배로 오르면 예. 탄소 배출권 가격도 쭉 따라 올라가겠네요.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그 과징금에 대한 벌금에 대한 거는 그 로드맵상에서 네. 그러니까 감축 정해져 목표를 있어요. 언제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 하게 되면은 그 감축 원가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벌금도 과징금의 올라가야죠. 수준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초창기에 그 1차 계획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그 40유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감축에 대한 프로젝트들의 원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예. 과징금도 같이 올라가는. 야, 그러면 과징금이 딱 음.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의 실링을 형성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벌금 내는 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그 벌금이 높아지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실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야, 그래서 되게 이제 신기하다. 그 이쪽에 그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 예.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쪽 시장에 대해서 그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단순한 것 같지만 어쨌든 수급에 대한 것들도 작동되고 예. 플러스 정책 제도에 대한 거 그런 그리고 것도 에너지 시장에 대한 가격에 것들 영향을 주고. 그리고 네. 이 부분이 그래도 무시 못할 게 그 GDP라는 것하고 네. 온실가스 배출량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GDP가 많아지면 공장이 많이 돌아가는 거니까 온실가스도 많이 토해내겠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관계값을 스퀘어 값을 찾아보면 한 98% 정도로 그 경기 펀더멘털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그 제도 정책에 대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볼 때 입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팩터들 경제 성장률이 보셔야 높아지면 그것도 같이 올라가고 최근에 갑자기 가격이 급락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왜 급락한지 이따 우리 배웁니까 아니면 지금 질문해야 됩니까? 네, 이 자료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예, 자료 그 내용 보시죠. 예, 바로 있습니다. 볼까요? 예. 자료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예.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는 정부로부터 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동안에 대한 할당 양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 3년 치다 그러면은 1년마다 이제 100 해서 3년인 300개를 받는 거거든요. 예. 받는다는 건 목표를 부과받는다. 그렇죠. 여기까지 배출하는 건 오케이. 우리가 예. 정부가 이거는 공짜로 탄소 배출권을 줄게. 할당량 예. 딱 거기까지 요거 이상은 하지 마. 여기까지가 할당이야. 탄소를 요거를 배출하는. 100을 초과하면은 제가 예. 시장에서 벌금 내야 돼. 네. 사든가. 사든지 예. 벌금 제출을 내든지. 적게 했으면 그거 못하면은 그 차액만큼 팔든지. 과징금을 그렇지. 내든지 예. 그런 로직이고요. 그래서 당신의 허리 사이즈는 32인치까지가 할당량이야. 넘어가지 마. 너무 어떻게 돈 주고 돈 주고 줄이기가 어려울 벌금을 텐데. 내든가 아니면 그런 거죠. 근데 예. 벌금까지 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고요. 예. 어쨌든 과징금을 내게 되면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이렇게 조금씩 풀어주는 네. 그런 또 운영의 묘는 있는 그런 네.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을 할당 받았는데 1년 후에 정부로부터 배출량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실제로 저희가 100에서 80만 배출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인증. 예. 20만큼은 남죠. 남죠. 그건 내가 에셋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시장에 팔든지. 팔수 높은 있어요? 가격에 어. 팔든지 예. 예. 그 로직이거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면은 이제 단순한데 네. 이거를 가격이나
이런 경기 팩터들에 대한 것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BAU는 뭡니까? 회색.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에 대한 약자고요. 예. 배출량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그 섹터나 그 알겠습니다. 기업이나 예. 내버려 두면 저 친구 저렇게 될 것 같으니 딱 요만큼으로 파란색으로 딱 제한을 하고 네. 그거보다 더 아꼈어? 우와. 그럼 주는 거고. 네. 그럼 못 맞췄어? 그러면 돈 주고 사와야 사서 되고. 채워야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원고 작성할 때 예. 그 BAU 지뢰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전망치다. 에즈 유저. 예. 그래서 이쪽 시장에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재미난 건 아닌데 약자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약자를 많이 쓰니까 그거 파악하니라고 한 2달 고생을 해야 돼요. 별거 아닌데, 그죠? 네. 그 제가 나무 이해 날에 김태선 대표였습니다. 이해 날은 뭐예요? 에너지 앤 리서치고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이해 나무는 그냥 나무입니다. 네. 나무는 그냥 나무? 네. 진짜 나무요? 트리. 제가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녹색. 그냥 녹색 트리. 네. 보면은 보면은 배워보죠. 이쪽에 그 용어상의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한 게 많아요. 네. 약자를 말씀드리면은 뭐 메리트 오더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뭐 MSR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MAC 뭐 이런 아주 그냥 축약된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거 같은 제대로 이제 좀 정립을 해서 정리해 두시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피드업하게 이 시장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나씩 배워보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메리트 오더라는 거는 메리트 오더. 발전 회사들이 급전하는 순서. 음. 그러니까 석탄이 싸면은 석탄부터 하고 그다음에 네. 가스, 그다음에 신재생 예. 네. 이런 발전에 대한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메리트 메리트 오더. 오더. 메리트 오더. 메리트. 그러니까 뭐가 메리트의 순서군요. 메리트의 순서. 그렇죠. 어. 우선 순위를 싼 발전하는 거부터. 데 있어서 싼 거부터 한다. 네. 예. 그게 이제 듣고 그렇게 보니 정의 되고요. 간단하네요. 버스, 택시, 모범 택시. 뭐 이런 그런 거네, 순서지. 예. 그 비유가 좋으십니다. 그리고 MSR은 네. 시장 안정화에 대한 시장 마- 안정 예. 안정화 조치. 네. 그 우리 자료에도 있는데 예. 마켓 스테빌라이제이션 리저브에 대한 약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미리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네. 좀 알아두면 좋을 게 미리 단어 외우고 가는 거야 나 지금? 지금 쏙 쓰고 있어. MAC다라고 있어요. MAC. 그 나올 때 그냥 알면 안 MAC 요? 됩니까? 아니요. 먼저 잘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안 되시. MAC는 네. 뭡니까? 안 된다. 마지널 어베이먼트 코스트. 온가스 한 단위 줄이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 마지날 어베이먼트 어베인먼트 코스트. 코스트. 아. 요 마지널 어베이먼트 코스트는 우리가 온가스 한 단위 줄이는 데 대한 그 감축 원가거든요. 네.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예. 높아지겠죠 그게. 예, 감축 프로젝트 단위의 원가. 음. 이 원가하고 시장 가격하고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점점 더 운동 많이 할수록 그 지방량 1kg 줄이는데 들어가는 힘이 네. 너무 많이 들어. 네. 그런 거예요. 코스트가 그러니까 얼마 드느냐? 그 시장 가격하고 우리 회사가 줄일 수 있는 감축 원가가 얼마인지를 분석을 해서 예. 싼 거를 해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당연한 우리 이야기. ETS 시장,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알아두시면 알아둬야 좋은 될 용어. 그런 예, 알겠어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메리트 그다음 오더, MSR, MAC.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이렇게 잘 인터넷상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 용어라서 네. 뭐 네. 미리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탄소 배출권 ETS라는 거를 이제 이 슬라이드만 보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만든 도표입니다. 네. 사실은 일단 이 보기에는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이 생겼어요. 네네네. 네. 이 도표는 저희 회사만의 그 컨텐츠고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있죠, 그죠? 할당량, 그죠? 할당량이 이렇게 있고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우하향하는 디맨드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시는 내용이 되겠고. 배출권이 비싸면 비쌀수록 안 쓴다 이거, 안 산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되어 네. 있고. 그리고 할당량은 정부로부터 디폴트 값으로 받기 때문에 네. 수직으로 딱 돼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만약에 우리가 0에서부터 100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죠? 근데 배출을 제가
인증을 정부로부터 인증량이 한 50쯤. 뭐 50쯤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50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죠. 그죠? 예. 그럼 남았는데 이거를 제가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갖고 있어야 내년도 될지. 활용을 위해서 이걸 할지. 저축을 할지 네.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장 가격이 3만 원이다. 네. 이게 피스타가 음. 요거를 이제 균형 가격으로 보죠. 예. 피스타가 균형 가격이고 3만 원이고 이런 가격이다라고 놓고 보고 예. 시장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가격이고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10,000원이 싸져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나는 배추권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해서 2월 세이빙하는 시키다. 거죠. 아, 네. 2월 하는 거죠. 아하. 그죠? 그래서 2월이 되고 이런 균형 가격이 3만 원인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5만 원이다. 네. 그러면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가격이 빠질 것이다. 라고 해서 파는 게 나는 좋다. 지금 팔고 아, 알겠어요. 이게 다예요. 대표님 그런데 네. 저 이런 균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동안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기 전에는 네. 이런 가격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주 정확하게 잘 돌아갔는데 이번에 가스하고 이런 원자재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쪽이 오버슈팅 되면서 예. 로직이 이번에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시장이 그 가격을 존중한다면 네. 딱 그 가격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네. 뭐 전략이고 뭐고 딱 그냥 계산기 나오면 기계가 거래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가격은 출발점이 그거든요. 에미션 마켓 쪽에서 포셔닝을 제일 크게 차지하는 업종이 발전 업종이고 그들이 그러면 네. 어떤 화석 연료를 쓰냐 거기에 맞춰서 석탄하고 가스 가지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론 가격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시장에 대한 100% 설명력은 없는 생각보다 좀 어렵다. 어렵네.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네요. 예.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쪽 시장이 그걸 어프로치 할 때 네. 네.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대표님 보통 이렇게 설명하시면 다른 분들은 알아듣는 척하죠. 그쵸.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마. 네. 이쪽 시장에 처음 접근하실 때 예. 탄소 배출권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전력 시장이고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전력 시장이라는 건 발전, 전기를 만드는 네. 시장인데 네. 그건 뭐 가스로 발전할 수도 있고 뭐 태양광으로 할 수도 있고 석탄 뗄 수도 있고 네. 네. 그런데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도 많은데 음. 에미션 시장 쪽에서 배출권 시장 쪽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이 발전 업종이기 때문에 발전회사가 네. 탄소 배출권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정도 되는 게 발전 업종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 큰 그들이- 손이요. 큰 손. 그렇죠. 그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화석 연료를 쓸지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탄소 배출권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관계 있냐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니까 메리트 오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아주 심플한데 네. 석탄하고 가스 간에만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요. 예. 예. 그리고 천연가스는 탄소 배출이 없다라고 예. 가정하고 가정해 보죠. 예. 그리고 석탄은 탄소 배출이 많다. 그렇게 많다. 하고 예. 석탄을 태우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가정할게요. 그리고서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이 100이다. 네. 100이다라고 놓고 보면 석탄 가격이 70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발전회사 입장에서 네. 어떤 걸 우선시할까요? 70 우선시하겠죠. 석탄부터 떼죠. 석탄부터 네. 떼죠. 그럼 석탄을 태우면 탄소가 나오죠. 탄소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이 얼마 되면은 가스든 석탄이든 무차별해질까요? 정답. 네, 30. 네 맞습니다. 그게- 이게 이론 가격. 그렇게 뭐 대단한 산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네. 탄소 배출권 시장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이론 가격에 대한 거. 그러니까 석탄이 70이니까 네. 합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29라도 그렇지. 29 사서 석탄 떼면 99가 원가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서 계속 원가 석탄을 떼고. 그렇죠. 원가 100인 가스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 때문에 네. 저희 천연가스가 확 올랐잖아요. 예. 네. 뭐 상승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네. 네. 그냥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오른다라는 당연하지. 직관적으로 1대1 관계를 이제 많이들 이해하는데 석탄이 70이고 천연가스가 100이면 탄소 배출권은 30까지 계속 오를 수 있는데 네. 네. 그 천연가스가 150이 되면 석탄 70, 천연가스가 150이니까
그 차익만큼 80까지 이론적으로 오를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석탄에 대한 가격이 싸 보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다들 석탄 발전회사 뗄 거고. 입장에서는. 예. 다 석탄 오히려 때문에. 다 석탄을 태우죠. 이 천연가스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를 굳이 살 이유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싼 석탄을 많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음. 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 탄소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있겠죠. 그 탄소 가격이 올라야죠. 그러면 매수세가 많으니까 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가격도 말씀하셨대로 급등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급등해 왔어요. 근데 왜 떨어졌어요? 이번에? 네, 그 부분은 제가 또 아,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네. 실링에 닿거든요, 거의. 실링에 닿았다. 과징금 수준까지 98유로까지 터치하니까 네. 더 그거를 뚫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징금 내는 게 더 낫죠. 아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과징금보다 살짝 떨어져야지. 저희가 예. 그건 이따 설명해 주실 것 지금 같긴 요 합니다만. 상태 그 예. 이론 가격에 대한 거 석탄하고 예. 가스 간에 요 값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30에 대한 그걸 계산하거든요. 예. 유럽 데이터나 그게 이론 가격이다. 네. 네. 발전회사 입장에서 바라본 예. 석탄하고 가스 간의 이런 퓨얼 가격이죠. 스위칭이 그렇죠. 이론 가격이고 차이지. 퓨얼 스위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음. 발전회사들이 발전함에 있어서 석탄을 태우든 가스를 태우든 무차별해지게죠. 탄소 배출권의 가격 수준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던 예. 30 예. 그게 이론 가격이거든요. 예. 양쪽 다 100백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배출권에 대한 가격 수준. 그걸 이론 가격으로 생각하고 네. 그거보다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를 그쵸. 따진다. 그거보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천연가스가 워낙 올라니까 얘네들도 같이 다 석탄도 같이 오르고 탄소도 오르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100을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했겠죠. 예. 근데 천연가스 쪽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네. 저희가 그 가격을 가지고 이론 가격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로직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는 뭐 전환 계수값들, 탄소 배출 계수값들, 에너지 효율 값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 호가되는 것들이 톤 단위고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MMBTU라고 해가지고 열량 단위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력 가격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예. 전력은 메가와트 아워이죠. 예. 계산을 하겠죠.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예,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 로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계산했더니 이론 가격 수준이 120유로가 넘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오르는 거죠. 과징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과징금의 단계고. 그렇죠. 이론 가격은 계속해서 120을 가는데 예. 그 사이에 과징금은 100으로 100유로니까 막혀 있으니까. 100유로보다 더 비싸게 탄소 배출권 사면 바보니까. 왜냐면 네. 안 사고 과징금 내면 과징금 내는 게 되니까. 낫죠. 그러나 그 가격 차이만 보고 생각하면 하면 안 126까지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간다. 원래는 이 가격이. 과징금이 200이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가겠죠. 150유로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 네. 실링이 딱 막히는 바람에 예. 더 치고 못 못 올라가.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게 왜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에너지 라인업으로 예. 이렇게 마켓을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 기술적 분석해서 네. 이거를 예상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팩터들에 대한 것들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격 결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5페이지에 예. 잠깐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할당량하고 인증량에 대한 거, 이 크기가 어디가 더 크냐에 따라서 예. 뭐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고, 예. 가스 가격이 기후하고 오르면 오른다. 탄소 배출권이. 네. 네. 예. 기후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기후 변화가 많아지면 오른다. 탄소 그러니까 배출권이. 춥거나 덥거나 하게 되면은 화석 연료에 대한 그 석탄 많이 뗐겠죠. 그렇죠. 전력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석탄이든 오른다. 가스든 오른다.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른다. 그럼 배출권도 많이 오른다. 써야 되니까 오른다.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경기 펀더멘탈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시장도 뭐 GDP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특히 금리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금리하고. 네. 그래서 금리가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그 시그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면 경기가 다시 이 덕분에 좋아지겠구나 싶어서 배출권 가격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 예. 가격이 뭐 초반에 한 30유로였다가 예. 배출권이 그게 배추권이 그게 이제 8유로, 7유로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경기 리세션 되면은 그 배추권에 대한 수요는 이제 줄죠. 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전기나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예. 그로 인해서 배추권에 대한 수요도 떨어져서 가격이 하락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딱 외우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대체로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오른다. 그래도 크게 틀리지 않네요. 지금 여러 가지 팩터에 다 부합하는 것 같은데. 대략? 맞습니다. 이번에 그거가 왜 같이 천연가스하고 같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겠다. 이렇게 하나로 외워야지 5개를 외우려니까 어렵잖아. 그냥 10개 아니네. 오. 그래서 그 98유로를 더 뚫고 올라갔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힌 거는 네. 제도적으로 페널티가 페널티가 딱 100이니까 페널티가 있어서 예, 그렇고. 그게 이제 상당히 압박이 됐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잔잔한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열차에는 보통 열차가 있고 침대 칸이 있잖아요. 열차 침대 칸을 살려면 또 웃돈을 더 줘야 되잖아. 예. 그럼 열차 침대 칸의 웃돈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 아. 그거는 동네 호텔 방값하고 아, 연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 방값이 비싸면 네. 에이 돈 좀 더 주고 열차 침대 칸 사자 할 그렇지. 거고 예. 동네 호텔이 싸면 어. 그냥 일반 차 타고 가고 거기서 자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무슨 거니까.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죠? 네. 실링이라는 게 있죠. 항상. 그래서 네. 이제 그 어쨌든 금융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하단이라는 게 있고 또 상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예. 한계 감축 저감 비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단을 막고요. 예. 그 상단은 이제 페널티로 이렇게 있어서 탄소 배출권 유럽 쪽에 그 기준을 놓고 보면 하단은 한계 감축 비용 수준 예. 그게 한 톤당 한 50유로 정도. 요즘은 예, 지금 시점에서 예. 그래서 50에서 100 사이가 주거래 범위라고 그럴까요?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사이에서. 가격은.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이제 공급 사이드 네. 이거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2월하고 차입이라는 게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예. 남으면 내가 다음에 예. 세이빙하려고 그거 알겠어요. 모자라면 네. 내년도 할당받은 것들에 대해서 모자란 사오고. 것만큼 꼬고 꼬고. 네. 그게 차입이거든. 예. 근데 그런 게 늘어나면 예. 가격이 하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공급 곡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팩터가 예. 2월량하고 차입량이거든요. 예. 그래서 2월이 감소하면 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고 음. 차입이 증가하면 동시에 배출권 가격이 또 하락하는. 그래서 이제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지 않고 다들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네. 아니, 왜요? 맞아요? 떨어지나? 그거는 아니지. 이제 상황에 맞게 다를 텐데. 네. 다를지 예, 알 수 없지. 그건 다르죠. 예. 근데 이거는 내가 남은 물량을 파냐 넘기냐. 네. 제가 넘긴다는 가정은 배출권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한 거고요. 그렇겠죠? 예. 예. 내가 만약에 모자른데 배출권을 차입하면은 예. 내년도 배출권이 어떨까요? 빠질 걸 빠질 예상해서 거라고 내가 예상하고 하는 거죠. 차입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쪽 시장에서 뭐 용어로 정의를 하면 예. 뭐 유연성 메커니즘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또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유럽 시장이나 대한민국 시장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유연성 그냥 메커니즘. 탄소 배출권 투자하지 말까? 그냥 그래도 해봅시다. 좀 더 해봅시다. 예. 알겠어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일단 좀 더 들어볼게요. 예, 이해는 네. 하나하나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네. 이걸 다 생각하면서 팔아야 되나?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고민돼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월하고 차입은 네. 그 나중에 이렇게 네. 그 제출할 그 시점에 정책적인 그 대응이 되겠고요. 예. 그 전까지는 마켓에 출렁거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에너지 가격. 가격. 예. 그거만 에너지 잘- 가격이 높아지면 네, 탄소 배출권도 나도 오른다.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아까 질문에도 계속 올라오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럼 왜 급락했냐? 떨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듯이 벌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뚫고 못 올라가고 거기서 내려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살짝 내려가야지 자, 왜 급락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중에 내가 100유로짜리 시장에서 비싼 거 살지 예. 아니면은 가격이 이렇게 튀면 제 주변에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100유로보다 싼 프로젝트를 찾으면 되거든. 네. 그 팩터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그린 텍소노미를 2월 2일 날 발표했거든요. 네. 네. 그 이슈가 되게 크죠. 음. 거기서는 뭐냐면은 그 전까지 천연가스 가격이든 석탄이든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들이 다 오른 상태에서 예. 그린 텍소노미라는 것들이 천연가스하고 원자력에 대해서 그린 에너지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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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제가 발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천연가스 발전 가동을 그만하고 비싸니까 원전을 사온 원전으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예. 원전하도 그렇죠. 그 온실가스 안 나오니까 그렇죠. 클린이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죠. 네. 예. 그러니까 굳이 비싼 천연가스를 사서 천연 예. 그 가스 발전할 바에는 차라리 원전이라는 것들을 더 돌리자.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원전이 되니까 그래서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비교 가격이 석탄과 비교 가격이 천연가스였으니까 그 가격 차이가 이론 가격이 형성됐는데 지금은 그게 원전이 돼 버리니까 아까 제 말씀하셨던 메리트 오더 그쵸. 그게 이제 그게 바뀌는 거죠. 원전이 되면 갑자기 가격 차이가 석탄하고의 가격 차이가 낮아져서 그냥 훅 떨어지는 거군요. 아, 가스 안 하고 원전 돌려도 되니까 네. 탄소 배출권 가격은 원전의 원가와 석탄의 원가의 차이만큼만 예. 하면 하면 되니까 텍소노미 때문에 갑자기 그게 그 결정적이었나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텍소노미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정의한 하락했다. 메리트 오더에 대한 것들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석탄 가격이 저렇게 올랐고 네. 모든 에너지원에 가격이 올랐으면은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발전 순서는 원전이 되는 거죠. 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러시아로부터 계속해서 천연가스를 저렇게 공급을 받는데 네. 뭐 유럽에 뭐 40%를 의존한다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더해요. 60%입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이제 제일 앞서가는 나라이고 네. 예. 그리고 유럽 지역의 ETS에 대한 것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이쪽에 참여하는 그 국가가 31개고 예. 업체 개수는 11,000개입니다. 네. 11,000개이고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저기 유럽 시장의 전체 그 발전회사 개수는 혹시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17,000여 개 있어요. 17,000개. 요만한 그 풍력 발전소부터 해가지고 다 하게 되면 이제 17,000여 개가 네.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럼 완전 경쟁이잖아요. 예. 그 중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7,000개의 발전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럼 거기서 보면 유럽 지역에서 갑이 되는 그 국가는 독일이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7,000여 개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그 수급에 의해서 전력 가격이나 뭐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가격은 거의 페어한 밸류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가격으로 이렇게 급등하고 그리고 네. 우연인지 어떻는지 어찌됐든 그린 그 텍소노미가 2월 2일 날 발표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이제 쭉 빠지는 그 매매 행태를 보였다라는 것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자료에 있는데 예. 미리 말씀드릴까요? 네. 예. 궁금해요. 예. 최근에 떨어진 그게 뭔지 알고 싶어요. 그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래도 예. 그 에너지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 가능하고 천연가스 쪽을 헤게모니를 러시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들의 변수가 되는 거고 예.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이 갈등이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경기 리세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죠. 경기 리세션.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은 발전회사나 일반 산업 쪽에 그 이번에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유동성 때문에 이제 펀더멘털이 많이 살아났죠. 예. 그러면은 그 이쪽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경기는 계속해서 갈 거니까 배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미리
사두자라는 그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표현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하고 배출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해칭 수요가 있었겠죠. 그동안. 예. 아. 근데 상대적으로 페널티 가격까지 왔고 그리고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이 비싼 전기나 천연가스 가격을 그 가격으로 사와야 되잖아요. 예. 그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칭했던 미리 해칭했던 그 탄소 배출권을 팔고 전기나 천연가스를 비싼 걸 사들이기 위한 자금, 예.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쪽에 많이 올라 있는 탄소 배출권을 과감하게 던져서 네. 에너지를 조달하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다라는 그런 이슈. 설명도 되겠네요. 네. 그죠? 그게 이제 최근에 외신에 나오는 네. 그 이것에 대한 하락에 대한 예. 것들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IB들이 이쪽 시장에 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스탑로스 물량도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지금 말씀 그 두 가지 요인은 외신에 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예.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원전에 대한 이슈도 텍소노미. 네. 그래서 러시아가 저렇게 천연가스 가지고 유럽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니까 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차라리 원전을 다시 한번 더 활성화시키자 라는 하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이슈가 예. 제가 보는 소견은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하게 에너지 시장의 어떤 판도에 대한 변화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원전을 중심으로 다시 해서 원전의 부활. 네. 그러면 가스 가격과 연동했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제 원전의 발전 원가에 연동하기 시작할 거고. 네, 네, 네. 그렇게 정확한 되면 말씀.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원전하고 석탄과는 또 퓨얼 스위칭을 일으킬 수도 잠깐만요. 그러면 가스나 원전의 발전 원가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면 탄소 배출권도 계속 올라가지만 석탄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붙겠네요. 있고. 그쵸, 그럼 석탄 가격이 차이가 올라가면 붙죠. 줄어들죠. 네. 차이가 그러면- 줄어들면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석탄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맞습니까? 그 100이고 이쪽이 천연가스 가격이 100이고 석탄이 70이고 탄소가 30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0 그러면은 살만하죠. 이 30이 출렁거림에 따라서 네. 30이 20 되면은 석탄에 대한 매수세가 100까지 올라야 되고 예. 만약에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50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는 그 120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더 싸지니까 네. 100이니까 더 매수세가 있는 거죠. 천연가스로 가겠죠. 예. 아.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레벨대가 이론 가격인 30보다 낮냐 초과했냐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어디에 있냐를 같이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럼 탄소 배출권 가격의 변동이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도 움직입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탄소 배출권은 종속 변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항상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시장 이거 여기도 시장이 있으니까 탄소 배출권 웹더독을 하냐는 얘기 같은데요. 서로 세 개의 시장이 예. 같이 가면서 100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느 뭐가 어떤 하나가 거지? 100보다 틀어지거나 예. 100 만들기 위한 30이 위아래가 좀 변동이 크거나 하면은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쪽이 오버밸류 올라가기도 되든지 언더밸류 되죠. 100을 만들려고 노력을 시장에서 하죠. 이게 1,700여 개 발전회사들이 경쟁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아. 그러니까 주가랑 다르구나 이건. 네. 네. 그러네요. 주가는 이 회사의 뭐 미래를 어떻게 보든 뭐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든 뭐 이것에 따라서 막 다른데 이건 그냥 아예 그냥 딱 계산기 두드려서 공식이 나오는 있군요, 거네요. 공식이. 공식이 정확히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회사에서 바라보는 네. 자기네들에 대한 영업 마진이거든요. 예. 전력 가격 빼기, 석탄 가격 빼기, 탄소 배출권이 네. 우리 회사의 마진이 돼요. 그렇죠. 그 탄소로 인해서 음. 이들이 그 전력을 생산한 그 영업 마진에서 줄고 있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유럽이 이렇게 그 ETS에 대해서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예. 그 특히 그 전력 쪽은 할당을 100%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가 나온 배경이 거기거든요. 자기네가 우리나라 유럽은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그냥 탄소 배출권 그대로 다 예. 반영돼서 정부가 공짜로 주는 탄소 배출권 하나도 없다.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제조업을 해서 제품을 수출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비싸지죠. 원가가. 네. 그래서 나온 게 탄소 국경세가 나온 거. 그러면 지금 대표님 원전이 기준이 됐잖아요. 텍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간 이후로 원전이 기준이 됐어요. 원전과 석탄 가격의 차이가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론 가격이 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원전이 훨씬 원가가 싸잖아요. 네. 천연가스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요즘 굉장히 비싸고. 그러면 지금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요즘 많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얼추 이 이론 가격하고 근접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효율 스위칭이 석탄하고 가스에서 일어나지 말고 예. 석탄하고 원전이 일어났다. 어. 또는 원전하고 신재생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원가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단기에 즉각적으로 시장에 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원전을 다시 증설하거나 하는 그렇죠. 거,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롱텀으로 봐서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 보면 되죠. 그래서 더 내려간다. 아니 그거는 이제 단언할 수 없고요. 예. 이거는 조금 더 그 하방 압력은 있는데 그게 가격에 다 반영된 건지 아. 아직 남아 있는지는 그리고 그 러시아 그쪽 사태가 예. 어느 정도 갈지 아하. 그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머리가 복잡해질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것도 좀 준비해 더 오신 배워보죠. 내용이 좀 있으실 것 더 같아요. 배워보죠. 예. 아 질문했다가 이거 참. 야, 너무 막 진도를 너무 많이 빼버린 것 같은데. 아니 뭐 괜찮습니다. 이거 5페이지 보시는 그 슬라이드는 예.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쪽 대한민국 시장이나 뭐 유럽 시장의 그 모든 수급에 대한 그 보시죠. 팩터들이 다 반영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셨고요. 보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 유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6월 30날 2020년도 6월 30날을 일부러 본 게 이 TTF라고 예. 그 네덜란드 그 가스 거래소예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가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호가되는 게 MMBTU라고 해서 네. 열량에 대한 그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돼요. 네. 그렇게 굉장히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년도에 6월 30날은 1.92 달러였죠. 근데 최근에 엊그제 52.11 불이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상승률이 엄청나죠. 2,600%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년 좀 안 됐나요? 저렇게 많이 뛸 수가 있나요? 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럽 시장의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전력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붕괴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거 되게 걱정되는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쪽이 이렇게 오버슈팅 되니까 네. 뭐 전력 시장하고 석탄 시장하고 뭐 가스 시장하고 뭐 다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네,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가스 발전은 원가가 매우 높아질 거고. 네. 그럼 다른 걸 찾는 그러면 거죠. 그냥 석탄으로 떼고 탄소 배출권 사서 그게 지금까지 하자. 얘기. 그러니까 계속 올랐을 거 아니겠어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그러니까 그 이벤트들이 이제 여기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5월 12일 날 21년 5월 12일 날은 또 EU ETS에 대한 MSR에 대한 것들이 작동이 됐어요.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네. 이거는 예전에 그 2005년도부터 쭉 운영해 온 과정에서 배출권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시장에. 예. 그거를 이제 시장 안정화 그 바스켓에 집어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것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유통되는 물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공급을 줄였죠. 그 이슈가 있었고 누가 줄였어요? EU 커미티에서 줄였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그쵸. 예. 그 커미티가 있어서 예. 그 이거 관할하는 그 부서가 집행위원회가 있거든요. 아, 시장에 개입해요? 제도적인 것들이라서 우리가 지금 많이 남아 돈다. 그러면 그걸 좀 흡수하자. 그렇지.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똥값이 되면 네. 아무도 감축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배출권 사 이렇게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물량 줄여서 올리려고 할 거고. 네, 그 적정한 그 가격을 계속해서 유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네. 정부의
그 집행유예 그 룰 중에 하나인데 예. 여기서 MSR이 이제 한 유통되는 물량이 상한이 있는데 그 이제 초과가 됐어요. 그 물량은 이제 한 3.8억 톤 정도 이제 뺐어요. 마켓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요인도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예. 그 요인으로 작동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경기 펀더멘탈도 좋고 수급도 다 좋은데 예. 이 제도 운영에 대한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유통되는 물량을 빼버렸거든요. 그럼 정부가 오히려 유통 물량을 더 늘려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내릴 경우도 수도 있습니까? 있어요. 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MSR 예. 그런 조치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있어.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해 준다. 네. 왜 낮추죠? 그러니까 높이는 이유는 알겠어요. 탄소 배출권이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죠. 좀 근데 높여. 높였는데 너무 높아서 떨구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정부가? 높이면은 또 이제 알아서 비싸니까 알아서 벌금이 실링을 해줄 텐데. 예. 그 프로젝트를 또 이제 선호할 거고. 그러니까 그게 상한이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프로젝트로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목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데. 줄이는 건데. 그냥 내가 노력해서 그냥 저감 장치 달아서 줄이던 탄소 배출권을 사던. 그러니까 거기서는 딱 두 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시장에서 살지 네. 내가 감축 옵션 시장보다 싼 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출권을 얻어서 정부에 제출할지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커미티가 낮은 탄소 배출권 가격을 높이려는 유인은 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높아진 탄소 배출권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탄소 배출권의 물량을 더 많이 시장에다 퍼부어서 오히려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유인은 뭡니까 하는 거죠. 그런 유인이 과연 존재하느냐? 어떤 경우에? 그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예.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페이지 1이 운영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제도상에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무상으로 다 할당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상으로. 예, 예. 100%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무상으로 얼마만큼 배출하라는 그거를 줬어요. 배출권을. 쓰레기 봉투. 그렇죠. 미- 쓰레기 봉투를 막 공짜로 줬다. 공짜로 예. 줬죠. 그 대신에 그 1차 계획 기간에 얘기됐던 것들, 제도적인 것들이 남으면 2차 계획 기간을 넘기지 말아라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음. 그때가 1차 페이지 1 기간이었는데 요때 스킴은 무상 할당으로 주고 3년 동안 예. 남거나 하게 되면은 다음에 2008년도에 넘기지 말아라 예. 라고 딱 했던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가격이 0으로 됐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됐다는 예. 건 무슨 말이에요? 남기지 말라고 하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그쵸. 다들 매물 쏟아지니까 넘길 가격이- 수 없으니까 예. 남은 것들 다 그냥 0원이니까 내가 아, 얻은 게 원가가 네, 네, 네. 0원이니까 예. 0보다 0.001만 시장 가격이 높으면 나는 그걸 다 파니까 팔아버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예, 예. 아, 그래서 0이 된 적이 있군. 0에 가까워진 적이 그 당시에 있었군요. 저희는 그거 해석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아. 마켓인데 어떻게 이 0이 가격이 0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ETF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아니 유효 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예. 12월 말이 다 됐어. 12월 말이 다 되면 0이지 뭐. 0이지 뭐. 그렇죠. 거기서 또 0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가 배출권을 정부가 무상으로 준 거죠. 공짜로 준 거니까 아. 넘겨서 내년에 하지 마라. 되팔지는 마라. 아. 그렇죠. 음. 이건 올해가 그럼, 한 시기의 끝이다. 그렇지. 하니까.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 시장이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 때문에 가격이 뭐 0으로 가기도 그렇지. 하는 그 이벤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도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렇긴 0이 한데 됐든 100이 됐든 정부가 탄소 배출권을 더 추가로 증자를 해서 가격을 떨구는 상황은 안 발생하겠네요 요즘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인데 네. 적정한 그 레벨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래요. 예. 너무 폭락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올라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아까 많이 오르는 건 100이라고 하는 100유로라고 하는 벌금이 실링이 어차피 있으니 네, 네, 그거보다 넘지는 않을 테니까 정부는 위를 굳이 누리려고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쵸. 질문입니다. 예. 그거 거기서 딱 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온실가스 감축을 했던 프로젝트들이 쭉 있는데 예. 첫 번째 거는 뭐 싸니까 후딱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면 갈수록 원가가 이제 비싸지겠죠. 예. 그죠? 네. 소진이 되겠죠.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없겠죠. 예. 그럼 극단에는 나중에는 과징금 수준인 100유로까지 가는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렵지만. 예, 어렵지만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줄일 수 있는 원가가 100유로예요 톤당. 예. 그 프로젝트를 또 시장에서 살래 프로젝트 할래 원가가 둘 다 둘 다 백백하면은 그렇죠. 또 페널티를 올리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 그러겠죠. 과정이 있게 되면 이행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축에 대한 그 프로젝트들은 줄고 그것에 대한 원가가 높아지면 알겠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것들도 높게 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는 과징금도 높여가면서 네. 탄소 배출권 가격을 더 높게 유지하려고 한다. 네. 할 거다. 네. 그래서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그 배출권 가격 확 밀거나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거의 안 할 거예요.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네. 자꾸 올라가야 그렇죠. 어휴, 쓰레기 봉투 비싸니까 우리 쓰레기 좀 줄이자 하는 노력을 하죠. 그렇지. 네. 그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롱텀으로 보면 그 하단과 상단에 대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롱텀으로만 보면 네. 그러니까 벌금을 계속 상향하는 추세니까 롱텀. 근데 여기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래서 사두면 조금씩은 오르는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툭 떨어져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원래 커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변동성도 크고요. 만약에 이거를 100유로 막 넘게끔 마켓이 운영됐다고 그러면은 네. ETS 시장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예. 붕괴요? 과징금 내는 게 더 나으니까.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100유로에서 95유로쯤에서 그냥 이러고 있겠죠 계속. 그리고 그린 텍소노미가 또 작동돼서 예. 더 이상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수세가 또 약화가 되고. 그럼 또 툭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을 그러니까 받고.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음.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고 방향성은 있죠. 방향성은 있는데 예를 들면 텍소노미처럼 이렇게 한번 바꾼 큰 변화가 있으면 훅 하고 빠질 수 있는 변수들이 생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원전에 대한 것들이 그린 에너지로 이제 도입이 되는 게 네. 메리트 오더 체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겠고 네. 그러면은 이게 더 확장하면은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석탄이든 가스든 얘네들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더 서울 많겠죠. 아파트랑 똑같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네. 중간에는 툭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각종 네. 정책에 따라서. 그 얘기겠지. 네. 그럼 요즘이 살만할 땐가 그럼? 그러니까 최근에 툭 떨어진 게 네. 기회입니까 아니면 기회인가요? 업보입니까? 저희는 적당한 그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요. 업보였다는 뜻이죠. 왜냐면은 그 투기적인 세력들이 상당히 붙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과징금 수준까지 올라갔다. 거의 최대한 올라간- 올리는 올라간- 거는 이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 MSR 작동돼서 유통 물량 뺀 이벤트도 있었고, 예. 그죠? 그거 하나 있고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그리고 또 피트 포 55라고 해가지고 예. 온실가스를 뭐 90년 대비해서 2030년대에 55% 줄이자. 예. 그 얘기는 할당을 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는 공급을 줄이겠다는 얘기고. 그럼 이게 지금 너무 고평가됐느냐 아니냐는 벌금 실링을 보면 되겠네요. 벌금을 보면 벌금 일단은- 수준을 보면 아 이게 근처까지 갔으면 근데 굉장히 우리 고평가됐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꼭 그게 실링은 아닙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아, 벌금이 진짜 실링이라면 네.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만 하면 되잖아요. 95, 뭐 96 가는데 사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실링은 여기 있으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이든 현실적이든 존재하니까 95에도 사는 거고 92에도 사는 거고 하는 거지. 95에 사면 96에 사는 내 바보가 존재해야지 내 거를 겨우 일만큼 먹는데 그럴 거면 거기도 안 되고 자꾸 90 정도 되면 더 안 오를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천연가스 가격에 맞춰서 만약 이론 가격을 뽑으면은 뭐 120유로까지 이게 나올 수도 나오는데 있죠. 예. 네. 말 그대로 그건 이론 가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절대로 95 정도 벌금 상회하는 거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대한민국도 그 뭐 과징금이 이제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네. 그거 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밑에서 이제 그러면 작동하는- 90 탄소 배출권 가격이 85나 90쯤 되면 뭐 엄청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건 몰라도 안 사는 게 맞겠네요. 그 올라와요. 저희 얼마나 입장에서는 오른다고. 이번에 그걸 삽니까? 그 되게 경계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뚝이 무너질 거다. 너무나 지금 그 매수세가 너무나 세게 들어왔고 네. 그래서 저희는 조정은 있긴 있어야 될 텐데라고 했는데 뭐 이번에 이번에. 또 그런 것들이 그러면 있었던 것 나무예나는 말고 아니야 조정 없을 거야. 계속 오를 거야. 지금은 95지만 96, 97, 98이 될 거야. 바보들이 많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투기적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까지 예. 이빠이 끌어올린 다음에 털고 나오는 그런 세력이 있겠죠. 아니 그걸 잠깐 단타로 네, 단타로. 단 이상한데. 그 강남 아파트는 네. 하여튼 모든 아파트는 30억 이상으로는 사고 팔 수 없다라는 음. 법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29억에 사는 분이 실수요는 어쩔 수 없겠지만 탄소 배출권은 실수요도 아니잖아요. 러시아 ETF도 하루 전날까지 거래됐어요. 그게 없- 만약에 가능했네요. 그거를 이제 그렇죠. 롱텀으로 보면 네. 계속해서 벌금이 상향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것도 뭐 있고 그렇다면- 감축 프로젝트들의 원가가 시간이 지나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벌금을 올리겠죠. 올리겠죠. 그러니까 벌금을 올릴 수 있는 롱텀으로 가능성. 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추격 매수한 그 맹신자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인원 가격이 지금 100보다 더 크다. 네. 12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선 또 몰라서 추격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벌금 실링에 대한 그런 뭐 개념을 그거는 몰라서. 제가 그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럼 이걸 알겠어요. 여쭤볼게요. 저도 가격 잘 보진 않았는데 이게 ETF도 그렇고 진짜 러시아로 물린 거 여기서 바꿔하자는 표정이야. 미국도 이게 유럽 그 탄소 배출권 시장이 가장 크지만 왜 이제 캘리포니아 탄소 우리나라 ETF도 그렇고 그때 저희가 설명 들었기로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상품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텍소노미는 유럽에서의 그 환경 변화잖아요. 그래서 유럽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마켓-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르고요. 마켓 스트럭처 자체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그 ETS가 완전 경쟁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예. 미국이나 이런 RGG나 캘리포니아 이제 주정부 단위에서 네.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 개수도 업종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하고 같은 그 잣대로 예. 평가하면 안 되는 아, 그런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가격 결정 구조나 그쪽은 네. 또 100% 경매로 해서 예.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변동성에 대한 거 질문을 주셨는데 예. 그거를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화면 보실까요? 이 파란색 선이 그 저희가 매일 그 월마다 매 네. 월마다 그 계산해서 발표하는 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애뉴얼라이즈 연간으로 환산된 그 리스크고요. 보시면은 애뉴얼 시키면은 연간 120%거든요. 그 스파이크 날 때, 이때 네. 이런 것들. 가격은 어디 있습니까? 가격은 노란색 선이고. 노란색인데 네. 가격이 한 30 정도 되는 그 상황에서 저기가 120을 터치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2019년 초에 이거의 그 빅스 있지 않습니까? 예, 빅스. 예, 빅스 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 지수, 네. 공포 지수. 탄소 시장의 빅스를 이렇게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빅스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만약에 100이다라는 자산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예. 그러면 연간 변동성이 뭐 1%다. 예. 그건 이제 100일이 되나요? 그렇게 네. 100일이나 99나. 예. 예.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100이면 예. 리스크가 1%다. 그러면 100일이 되든 99가 될 수 있는 그 가격 밴드를 예. 리스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전에 보여주신 차트에서 저 지점에서는 왜 변동성이 높은 걸로 높아졌어요? 나옵니까? 아 여기요? 예. 예. 아까 파란색. 그러니까 요게 그 저희가 추정하는 모형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면 예. 그죠? 완만하게 오르면은 그 변동성이 확 줄어. 완만한 건 되게 높지가 완만한가요? 지금 보니까 3배 올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상당히 길게 보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렇게 오르는 폭이 예. 서서히 조금씩 계속해서 오르면은 예. 이 로직상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안 분출해요. 아, 갑자기 여기서부터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질 때 네. 이게 최근에 변동성이 뭐 100% 가까이 됐거든요. 아, 변동성이라고 하면 하루에 뭐 변동폭?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그 빅스 대형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건데 저걸 왜 계산합니까?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할 때 그 평균 값이 빨간색 선이 이 파란색 선에 대한 전체 평균인데 예. 지금 변동성이 평균 장기보다 높냐 낮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냐 예. 그래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저기 저 그래도 2020년 4월 언저리에 20년 4월이요? 예.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은 20불 정도밖에 안 됐던 그 시절에 네. 지금 피크를 치잖아요. 네. 그 변동성은. 네. 그럼 저 때는 위험하다는 의미입니까? 네. 가격은 저렇게 낮은데 낮아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리스크라는 거는 그냥 그 방향성에 대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그 있다 아니면 변동성이 지금 크다. 폭이 컸다. 컸다. 돌이켜 보니 컸다. 네. 과거 데이터 가지고 측정해 보니까 컸다. 그래서 그 진입하거나 우리가 이쪽 시장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알고 싶어 할 때 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요. 왜 저기가 그럼 리스키하게 됐습니까? 저 무렵이. 아마 그거는 모형상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그거거든요. 탄소 배출권 시장 마켓 자체에 대한 고유의 리스크가 얼마냐라는 걸 저는 궁금한 거예요. 매 시점마다도 그것보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직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연간 2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투자할 때 코스피 대비 높은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그렇게 심플한 로직이 아니다. 마켓에 대한 종가만 가지고 리스크를 계산해 보니 코스피도 위험한데 그거보다 2배가 되는 시장이다.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이.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참고한 거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죠. 그 의미가 변동성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할 때도 그 리스크하다고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시장 자체. 주식은 그렇죠. 네. 근데 2배가 된다라는 시장이거든요. 그 이제 거의 마무리될 거라서 여기 것만 배우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네, 이어서 네. 배우려고 하는데 네. 방금 그 부분 가격만 봐서는 낮으니까 더 내려가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으니 정부가 알아서 올려줄 거고 하나 20유로 정도라면 그러면 슬슬 올라갈 텐데 왜 저 시점에서 리스크가 높고 변동성이 클 거라고 하는지는 이제 아까 모델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 그 모델에 적용되는 변수가 어떤 건지 알면 아 위험할 수도 있구나 탄소 배출권 시장이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마치 주식이라는 게 안 위험해. 마치 2020년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 연간 우상향 하니까 주식 쉽네 했다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알았어야 되는 걸 모르니까 이 고생을 하는 것처럼 저때 탄소 배출권 시장이 변동성이 높다는 걸 알려주셨지만 어떤 것 때문에 리스키한 건지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것 같아서 질문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모델이 그래라고 설명하면 나는 그 모델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배우지 말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 그 스파이크 나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은 저희 쪽에서는 바라볼 때 이 스파이크 난 것들에 대해서 평균치인 40 정도. 예. 이게 장기 레벨이 이제 45.2% 리스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죠?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는 건 예. 아, 그래서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다. 예, 이 스파이크 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 가격하고 왜 이렇게 되냐라는 것들을 면밀히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예. 저희는 이 스파이크 나는 것들에 대한 평균값 이 가운데 있는 45.2%를 레벨을 뽑기 위해서 일별로 다 카운트하고 있고요. 평균 40%의 변동성이 있다. 네. 있는 시장이다. 이건 그렇죠. 아, 하루하루 보면 지금 저 그래프를 보면 편안한 것 같아서 편안한 상승 같아서 그러니까 이쪽 시장의 그 빅스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완만하게 이렇게 쭉 오르면 네. 변동성 되게 낮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 예. 아.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완만하게 떨어지면은 아, 그럼 저 동네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러프하게 일봉으로 나타나서 그냥 약간 변동하고 말았나 싶은 건데 그 사이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인 거죠. 왜 그럴까? 그럼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유럽 ETF, 그러니까 탄소 배출 ETF에 투자해서 물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좋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장기적으로 탄소 장기 배출, 우상향이라고 장기 해서. 우상향이라고 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훅 꺼졌어요 지금. 그래서 뭐 손절했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의 정부의 이런 조정 정책 같은 것도 있고 또 이게 지금
그 원전으로 바뀌는 텍소노미의 영향 등등을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가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상단과 하단의 그 가격이 갖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 전제고요. 예. 지금 조정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무너지는 것들을 어떤 식이든 가격 조정을 통해서 예. 레벨 다운했고 네. 그 과정에 MSR 작동되고 뭐 피트4 55에서 공급 물량 줄이고 그래서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벤트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저희 쪽에서는 롱텀으로 보면은 한계 감축 비용이 글로벌하게 톤당 한 50유로쯤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예. 조정을 더 받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뭐 50에 근사하면 조금 반등에 대한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탄소 배출권 현재 상황은 네. 탄소를 배출하는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 톤당 한 50유로 정도 되니까 예. 그거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위로 올라가면 실링이 100유로가 벌금이라 하니 그거보다 더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 사이까지 그 사이에는 있을 수 있다. 그 사이에서 어떤 시장 압력이 계속해서 100유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을 하거나 하게 되면 EU 쪽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조정은 네. 기대할 수 있는데 있겠죠, 그건 당연히. 이게 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많은 분들 채팅창에 올려놓으신 중에서 와 내가 이걸 거래했었다니 이렇게 어려운 거였는지. 야, 어려운 거였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인터뷰 중에 굉장히 난이도가 거의 한 최상급 중 되는 것 같아.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분이 약간 기죽여서 야야야 애들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 펀드라든가 전문가한테 맡기든가 하지 마라고 해주시려고 살짝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희는 시장 자체가 어렵네요. 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배우고 말 거야. 지금 오늘 1시간 배운 그거를 날릴 수는 없어.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금요일 같은 때 네. 내일 이제 선거 날이니까 쉬잖아요. 이렇게 쉬는 날 하루 전날. 공부하실 분만 들어와라. 그때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막 어려우냐 그러면 힘드니까 네. 그런 날 잡아서. 예.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나라 시장 데이터 가지고 네. 실제로 수요 스위칭, 연료 전환, 탄소 배출권의 이론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좋습니다. 그 실 데이터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말씀드릴 자료는 준비해 왔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시죠. 다음 시간에 금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봐요 어렵잖아요. 오늘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만한 시장 아님을 알게 됐고 다음번에도 제대로 한번 더 배워서 어렵다는 걸 아는 것만도 큰 거예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그러나 이런 저는 시장이었구나. 굉장히 과학적이구나 이게 많은 변수가 예. 인과관계로 작동을 하니까 네. 나름 기분은 괜찮네요. 네. 주가보다는. 나무위아넬의 김태선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